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오늘 출시한 라데온 7을 가지고 왔어요. 이 라데온 7은 현재 AMD 최고 카드인 베가 64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플래그십이 그래픽카드인데요. 뭐 베가 7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그래픽카드랑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라데온 7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라데온 베가 7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라데온 7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세계 최초의 7나노 게이밍 그래픽카드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이름도 7이죠. 저도 빨리 뜯고 싶은데요. 자세한 거는 뜯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라데온 7입니다. 저는 HIS 제품을 샀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라데온 7 제품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싼 걸로 샀어요. 아래쪽에 7나노 공정 16GB 램 1TB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적혀있네요. 밑면이나 뒷면이나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겉면에는 별게 없으니까 한번 뜯어보죠. 아이고 좀 잘못 잘랐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박스가 그냥 무지네요. 안쪽에는 파워 8핀 단자를 6핀 플러스 6핀으로 만들어주는 젠더가 2개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인데 어차피 이런 건 아무도 안 보죠. 자, 이제 주인공이 나오네요. 어우, 생각보다 묵직한데요? 근데 이게 다야? 이게 다네요. 90만원이 넘는데. 뭐 아무튼 꺼내봅시다. 좀 괜찮은데요? 전체적인 색상이나 톤, 그리고 여기 엣지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뒷면에는 백플레이트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단자는 HDMI 1개, DP 포트 3개입니다. 전원은 8 플러스 8핀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전력을 많이 먹는 것 같네요. 라데온 7은 LED가 2군데 들어와요. 모서리에 R 부분이랑 라데온 로고에 들어오죠. 근데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은 것 같아요. 튼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좋네요. 자, 근데 이렇게 끝내면 뻘짓 연구소가 아니겠죠? 이걸 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픽카드는 대부분 나사를 조금만 풀면 열리게 돼 있어요. 나사를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백플레이트가 떨어지는데 이건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네요. 이 4개가 코어를 고정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나사도 다 풀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뜯으시면 국내 AS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뜯기네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코어 칩입니다. 중앙이 코어고요. 좌우에 있는 4개짜리 작은 칩이 4GB HBM2 메모리예요. 이게 4개 있으니까 16기가겠죠? 쿨링 부분을 보면 증기 챔버 형식으로 상단이 아예 통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도 두꺼운 게 5개가 들어갔네요. 참고로 여기에 발린 물질이 일반적인 써멀보다 열 전도가 훨씬 좋은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뜯는 게 좋습니다. 저는 뜯기 전에 테스트를 다 진행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쿨링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듯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발열을 못 잡는다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돌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28,200점 정도로 RTX 2080이랑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항상 언더볼팅이 필수라고들 하죠. 언더볼팅이 뭐냐? 말 그대로 전압 인가를 낮추는 거예요. 라데온 그래픽카드들은 기본 전압이 좀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전압을 낮추더라도 정상 작동하거든요. 전압을 낮추면 당연하게도 발열이 줄어드는데 요즘 그래픽카드는 발열에 따라서 클럭을 자동으로 올리거든요. 발열이 낮아진 만큼 클럭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오히려 낮게 놓았는데 클럭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AMD도 잘 알고 있고 때문에 AMD 드라이버에서도 특정 그래픽카드들은 자동 언더볼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데온 7의 자동 언더볼팅 기능을 켜서 파스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왼쪽이 순정 상태, 오른쪽이 AMD 그래픽카드의 자동 언더볼팅입니다. 온도 자체는 비슷한데 비슷한 클럭에서는 정력을 50W 정도 적게 먹고 순정보다 더 높은 클럭에서는 전력을 비슷하게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 속도 또한 많게는 150rpm 정도 차이 나서 소음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줍니다. 다만 공식 부스트 클럭이 1750MHz인데 이 1750MHz도 유지가 안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부스트 클럭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1800MHz 이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수 자체는 똑같이 28,200점 정도로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력이나 소음을 생각해보면 역시 이번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언더볼팅 설정이 필수인 것 같네요.
이건 뭐 드라이버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돌려보죠. 배그는 풀옵션으로 세팅을 잘 안하죠. 프레임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스케일 120%, 안티엘러싱, 텍스처, 시야거리를 울트라로 주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중간으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매우 낮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선명함도 체크했습니다. 이게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라데온 7이 정보가 안 떠서 AMD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찍은 거고요.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배그 에란겔 맵에서는 풀 HD에서는 130프레임, QHD에서는 80프레임, UHD에서는 4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물론 스케일이 120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100으로 설정하신다면 여기서 프레임을 플러스 20%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풀 HD에서는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다음은 미라마입니다. 에란겔보다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인데요. 풀 HD에서는 140프레임 정도, QHD에서는 100프레임, UHD에서는 5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산옥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인데요. 풀 HD에서는 140프레임, QHD에서는 10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UHD에서는 50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스케일을 100%로 낮추면 UHD 4K 환경에서도 60프레임 유지가 가능할 듯 합니다. 빅캔디 야간이 가장 프레임이 안 나오는 환경이었는데요. FHD의 경우 120프레임, QHD는 90프레임, UHD는 4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6 시즈입니다. 고독한 늑대 테러리스트전으로 같은 구간을 돌았고 풀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풀 HD에서는 230프레임, QHD에서는 170프레임, UHD에서는 9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UHD에서 60프레임 방어는 확실히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배틀필드 5입니다. 물론 레이트레이싱은 활성화를 못했고요. 나머지는 최고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UHD에서 VRAM을 12GB 먹는데 엔비디아 RTX 2080 Ti VRAM이 11GB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16GB VRAM이 4K 게이밍에서는 먹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풀 HD에서는 140프레임, QHD에서는 110프레임, UHD에서는 6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옵션 타협을 아주 조금만 더 하면 UHD에서 60프레임 방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레지던트 이블 2입니다. 풀 HD에서는 200프레임, QHD에서는 140프레임, UHD에서는 6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AMD 파트너 게임답게 UHD에서 60프레임 유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UHD에서 현재 9.9GB의 VRAM을 쓰고 있네요. 이게 옵션 창에서는 13GB까지 먹는다고 하는데 모든 맵에서 그렇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파크라이 5인데요. FHD에서 110프레임, QHD에서 90프레임, UHD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파크라이 5를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AMD 공식 발표에 따르면 파크라이 5는 4K에서 13GB를 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부 구간에서만 그런가 보네요. 11GB를 먹는다고 하는 더 디비전2는 다음에 다뤄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온도와 소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구리에 3펜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온도와 소음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코어 온도는 70도에서 80도 가량을 보여줬는데 외부에서 찍히는 코어 온도는 6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픈 케이스라서 케이스를 닫으면 아마 85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팬의 경우 풀로드 시 3000rpm 직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소음이 좀 있습니다. 직접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듣는 소리처럼 조절을 좀 했고요. 3펜에 3000rpm 정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그래픽카드는 재고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래픽카드죠. 제가 듣기로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물량 총 합이 1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라데온 7의 경우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제품상의 차이는 없고 유일한 차이는 AS 받으러 갈 때 어디로 가냐의 차이죠. 그러니 이번 라데온 7은 브랜드 보고 굳이 비싼 걸 고를 필요는 없어요. 뭔가 빠진 것처럼 느끼신다면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다른 그래픽카드랑 비교하진 않았어요. 왜냐?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 AMD가 공식적으로 비교한 이 RTX 2080이랑 다양하게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어쨌든 세계 최초의 7나노 그래픽카드고 AMD가 우리는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도 건재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이 16기가의 VRAM이 필요하냐인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